건강한 밥상. 소비자정의센터, 네, 경실련의 네.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호 간사입니다. 저 왜 이름만 할 때마다 이렇게 움찔움찔하죠? 네, 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건강한 밥상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당첨되신 분들께 다 보내드렸어요. 정말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좀 쓸 걸 그랬어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댓글. 네. 네. 오늘도 재밌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퀴즈 이런 거 가능하면 또 한번 내볼까요? 네, 뭐 지금 가능한 게 있다면은 중간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고 방송 잘 듣고 계신지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퀴즈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흡연에 이어서 네. 건강 제2탄, 네. 이번에 음주와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올바르게 음주하는 방법, 네. 그런 거 알려주실 예정인 맞습니다. 거죠? 와, 오늘도 좀 피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 좀 저도 사실 피하고 싶어서 조사하면서도 이걸 내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음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술자리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술자리 되게 좋아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고 있는 폭음을 주 2회 이상 폭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폭음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네. 술자리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술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둘 다? 부득이하게도 두 개 다 좋아서 둘 다. 네. 와, 악순환입니다. 친구분들이랑 드세요? 회사 동료들이랑 가장 많이 먹고요. 네. 진짜요? 네, 사회를 비판하며 마시진 않습니다. GMO를 네. 얘기를 하며 앞에 콘치 나오면 바로 치우라고 막 이러고 이렇게 술 먹고 있어요. 옥수수콘 나오면 이거 안 시켰다고. 네, 저희 이거 안 시켰다. 서비스에도 가져가라고. 와, 그러면은 맞아. 그 횟집 이런 데서 예전에는 회식 같은 거 하셨어요? 네. 요즘엔 안 하시죠? 네,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또 네.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다는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정말요? 한 번 그래서 더.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처음에 한 거랑 시간이 좀 지났고, 네. 상황도 좀 바뀌어서, 네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사나이님께서도 알코올이라고 막 해주셨는데, 네, 오늘 알코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 주제 시작하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저희 음식 궁합 같은 거 알아봤었잖아요. 맞아요. 저 질문 있다고 해주셨었죠. 네, 한 조합원님이 홍시와 요구르트를 요즘에 막 섞어 먹고 있다고 여쭤보셨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궁합이 좋다 이런 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일반 카페에서도 홍시 요거트 같은 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혼합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감을 말리고 혹은 그렇게 홍시로 한 것과 냉수, 요구르트, 꿀물, 야채즙 같은 거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피로회복이나 체질 개선에서 좋다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굿이네요. 네. 네, 베스트 정도 네. 되겠네요. 와, 잘 알겠습니다. 네. 홍시 요거트 그럼 간사님은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홍시만 먹을래요. 전 요거트만 먹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진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우리나라 음주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음주 관련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나 혹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수치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한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성인 음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네. 근데 물론 2010년 기준입니다. 네. 19세 이상 6,257명에게 설문한 결과 그 응답자의 77.7%가 1년간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라고 네.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네. 1년간 한 번 이상 술은 근데 다 먹는 거 아닌가요? 약간 피하시는 분 빼고는. 근데 거의 드실 것 이런 같아요. 것들을 가지고 수치를 국민의 77.7% 음주 막 이런 식으로 현황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네. 몰아갔네요. 근데 이런 것들 약간 좀 걷어내고 네. 아주 좀 주 단위로 끊어서 보면요.
뭐 통계청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주 1,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의 비율이 약 41%.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주 1, 2회 술을 항상 성인들은 먹고 네네. 있는 걸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월로 조금 높으면은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는 거는 성인 남자는 77.8%가 넘고요. 그러니까 연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네. 여자 중에서는 43.3%가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음주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은 뭐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네. 고민도 풀어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사실 좋긴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바르게 마시는 게 중요해서 그렇지. 네.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은 또 우리나라에 계시는 네. 많은 성인분들은 술자리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외국인이 한 말이 정말 웃긴 건데 저는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한국인들에게 인생이라는 거는 없고 일, 스트레스, 그리고 술만 있는 것 같다라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요. 미국 현황과 분석을 좀 해보면은 네. 이제 뭐 법정 성인 미성년자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은 18세 이상 음주율을 보면은 남자가 59.2%, 여자가 43.4%, 그러니까 월 1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남자 같은 경우는 약 20%가 높은 거죠. 그러게요. 근데 여성분들은 비슷하네요. 여성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남성분들 네. 남성분들?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자리를 좋아하는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폭음 현황도 보면요. 네, 제가 왜 아까 폭음이냐고 하면서 네. 웃었냐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폭음을 남성의 경우 1회 음주를 할 때 소주를 7잔 마시면은 폭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주 한 한 병. 명이 7잔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와. 여자는 5잔 이상 먹으면 폭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폭음을 하고 계신다는 네, 한 병 정도는 뭐 그냥 마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면은 폭음을 주 2회 이상 하는 사람이 약 남성의 경우 24.9%고 여자는 7.4% 정도? 이렇게 현황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주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소주 몇 병. 네. 뭐, 건강할 때는 소주 2병. 맞습니다. 뭐, 아닐 때는 소주 반 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와, 소주 한 병은 폭음에 또 속하네요. 네, 이거 좀 의외인데요? 저도 되게 의외였습니다. 또 우리 조합원들 중,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폭음 즐긴다고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폭음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두림팩토리님께서도 한 병이 폭음이라니 하고 깜짝 놀라시네요. 그러니까요. 꿈꿈녀님께서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찜찜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듣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지금 뭐 술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기왕에 마실 거면 네. 조금 덜 위험하게 마시자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발표한 이름도 참 웃깁니다. 약간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덜 위험한 음주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니 참 합리적인 사람들 같습니다.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하고요. 네. 한 번까지는 괜찮다는 것 같고요. 남자는 1회에서 5잔 이내. 그러니까 폭음이 아니, 네, 한 번 마실 때 5잔 이내. 여자는 2.5잔 이내로 약간 좀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연말은. 네, 특히 연말은 정말 힘들죠. 말씀해주신 네. 대로. 맥주는 어때요? 소주는 그렇다 치고. 네. 맥주 같은 경우는 남자는 5도 정도, 도수가 5도 정도 하는 병맥주 같은 경우는 네. 남자는 4잔 이내, 여자는 2잔 이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맥주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쵸? 캔 축구 맥주는 경기 같은 거 보면서. 맥주 3캔 이내, 여자는 1캔 이내. 이렇게. 한 캔도 마시지 말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텐데. 맞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생맥주는 어때요? 생맥주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맥주도 되게 다 차이가 나는데 네네. 생맥주 같은 경우도 남자는 제가 보기에 지금 500cc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500cc로 봤을 때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다 이내.
꽉 채워서 드시면 또 안 되나 봐요. 그냥 딱 마시고 시원하다 할 정도만 딱 먹어라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 네, 이러면 그냥 갈증해서 할 거면은 물 마시.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본심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동주 이런 거 많이 먹어요. 네, 그건 어때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주종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동동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그게 남자는 5대접.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그 스테인리스 그 잔이라고 하나요? 그 잔으로 150ml 정도 하는데 그게 5번. 여자는 3번 정도 하고요. 네. 청아 많이 드시잖아요. 청아. 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주종으로서 청아. 그걸 보면은 남자는 7잔 이내, 네. 여자는 3잔 이내. 네. 이렇습니다. 와인도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와인으로 따지면 이제 도수가 13도 정도 되는 걸 봤을 때, 네. 남자는 3잔 이내, 여자는 1잔 이내. 이런 식으로 먹어야 덜 위험하다라고 가이드라인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와인은 웃긴 게 컵이 막 크잖아요. 네. 근데 반도 안 채우는데 그거 반 안 채운 거 3잔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이나 이걸 봤을 때, 와인잔의 용량이 가득 채우면은 물론 용량마다 차이가 다 있지만요. 약 300ml가 평균인 것 같아요. 약 285ml라고 네. 공고는 하고 있지만 크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인 약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125ml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여성분들은 네. 백세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던데. 맞습니다. 우리 전통 어른들이랑 마실 때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소주보다는 약간 더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남자는 8잔 이내, 여자는 4잔 이내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도 폭음을 즐기고 있군요라고 하셨군요. 와, 저희 조합원이시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 있으신 가수 현우님께서 저도 폭음을 자주 하는 사람이네요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늘아라빠님께서도 폭음이라니, 지민빠님께서도 어제 폭음했잖여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네, 개인적 일탈을. 일탈. 일주일에 2번, 1번 이상씩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마시라고 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덜 위험하게 음주를 하려면 이 정도 마셔라 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말고도 네. 학생들이 또 음주를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이게 좀 슬픈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13세부터 18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런가요? 와. 중학교 1학년 아닌가? 14살의 중학생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만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13세부터 18세라고 한다면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 남학생은 23.7%고요. 여학생은 17.1%. 진짜 이렇게 많이 먹나요? 근데 실제 국감 때 이게 이제 음주나 흡연으로 징계 먹은 학생 이런 것들 현황이 나왔는데 2년 새 거의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유기용 의원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16만 7천여 명이 흡연과 음주로 적발됐으며 2년 만에 이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생이 12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중학생도 약 3만 명, 초등학생도 0.1%인 90명 정도 징계를 먹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먹을 정도라면은 부모님이 괜찮아 먹어봐 하면서 권해주는 이렇게 훌쩍훌쩍 마시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와, 고등학생들은 조금 마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간사님 언제부터 드셨어요? 전 태어나서 술을 먹어요. 아니,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폭음을 하시면서. 학생 때 흡연이나 음주는 무조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 자라나는 아이들은 좀 곤란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먹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담배 파는 것처럼 맞아요. 술도 음료수 있는데 같이 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담배만 도입이 됐는지 술까지 도입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편의점에서 어차피 바코드 같은 걸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이 나온대요. 그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네.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뭔가를 좀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참 위험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상대방까지, 그냥 모르는 사람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이거 정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정말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걸 좀 보면은 음주운전 경험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성 운전자가 23.8%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여성도 7.8% 정도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거는 근데 일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잡고 이걸 하잖아요. 부는 거? 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검사할 영업용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택시 이런 거요? 택시, 버스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안 마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감 때 나온 자료인데 네네. 음주운전 택시가 연 600건 정도 그래도 적발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이게 저희는 정말 모르잖아요. 네. 이건 우선 택시에 한정된 겁니다. 버스 운전자분들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최근 3년간 술을 마시고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기사님이 총 1,618명 정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도 술을 조금 드시고 적발이 될 정도까지라면은 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아이고. 충격적입니다. 네, 운전하시는 건 음주를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건 정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음주는 어려서도 괜찮지 않나요? 하셨는데. 네네. 아닙니다. 음주가 지금 최근에 한 세미나에 따르면은 제가 지난번 흡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음주가 질병을 가지고 오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습관 1위가 음주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흡연과 똑같이 음주도 어렸을 때 미성숙 시기에 하게 되면은 각종 질병이나 특히 간은 끊임없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다고 해서 건강하다.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막 네네네. 직장 동료들 좀 약간 젊은 동료들과 들어오면은 아직 간이 싱싱하다 이런 거 하는데요. 맞아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없고요. 술을 마신 거에 따라서 간 질환은 나타나기 때문에 싱싱하고 말고는 어림과 나이등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께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부모가 될 입장에서, 부모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할 수 없도록 고등학생은 저도 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술자리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간사님은 어떠세요? 술자리 좀 많이 늘어날 예정인가요? 네, 지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예약돼 있나요? 네, 송년회다, 신년회다 이렇게 계속 잡히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네, 저는 폭음 한 2번 정도? 폭음 한 2번? 네. 주 2회 정도? 네, 그러니까. 아니, 하루에? 하루에 그냥 폭음 2번. 총 2병 정도는 간단하게 마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말이 됐는데, 연말에 제대로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네. 술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당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근데 미리 좀 짚고 넘어가면요. 네. 이제 술자리가 더 잦아질 거잖아요. 네네. 네, 술을 마시다 보면 세진다. 맞아요. 마시다 보면 늘어. 이런 얘기 늘 하세요. 왜냐면 제가 사실 술을 못해요. 네, 막 먹이잖아요. 먹여요. 네,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네. 오. 평소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술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은 네네네. 몸이 처음에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간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에는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이 과한 음주를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네. 특히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자주 마셔도 나 왜 이렇게 술이 안 늘지? 남들은 는다는데 이러한 분들은 선천적으로 효소가 적은 겁니다. 술을 안 먹어봐서 이런 게 전혀 아니라요. 네. 이건 되게 선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술을 무조건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네. 저 술자리를 한 적이 없지만, 네네. 왜냐면 저
저도 네. 이렇게 좀 권하했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 물 마실 때 제 물에 몰래 이렇게 조금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거의 막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학교에선 권하지 않았고 또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막 흑기사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무슨 흑기사냐 싶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팍 마셨는데 제가 거의 꿀꺽꿀꺽 넘어간 거예요. 막 눈이 막 깜빡깜빡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저는 절대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좀 많이 사실 안 권하세요. 제가 먹는 타입이죠. 어차피 돈은 터치하잖아요. 네, 아깝다. 똑같은 돈 내면 제가 더 많이 먹어요. 아깝다. 이런 네.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우,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지금 보건기구에서 알면은 큰일 날 네, 소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저 정말 공고를 수준될 정도인데. 근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송년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먹어야 조금 더 건강하고 좀 조심히 먹을 수 있는가를 좀 챙겨보면은 피할 순 없으니까 네, 제대로 먹어야죠.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받으시는 분은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드시게 된다면은 음주 전에는 무조건 가벼운 식사로 바로 술자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뭐 들어가기 전에 삼각김밥을 추천할 뻔했네요 방금. 빈속에 먹지 말라. 네, 빈속에 먹지 말라. 이런 거고요. 가벼운 식사로 속을 꼭 채워주는 게 좋고요. 그 윗속의 음식물이 그 알코올이 위에서 간으로 직접 가는 것을 막고 네. 장을 통해 알코올의 농도를 낮춘 후에 간으로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우유를 한 잔 마셔도 되고요. 좀 가벼운 식사로 속을 꼭 채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만큼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알코올의 섭취량은 하루 공고량이 또 있거든요. 하루 50g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물론 도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50g이면 네, 소주로 따지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약 한 잔을 마시면 8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g이니까 뭐 제가 다섯? 수학을 잘못한 네. 6잔? 네. 6잔 정도 이게 지금 알코올 섭취 공고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약간 좀 적당히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조합원님이 폭탄주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폭탄주는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폭탄주 얘기 살짝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피하라고? 아닌가요? 네, 제가 뭐 폭탄주는 무조건 우선 안 좋으니까요. 뭐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폭탄주는 무조건 피하고 기왕 술을 저희가 1차에서만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여러 번 먹다 보면은. 맞아요. 1차, 2차, 3차 네. 다 가죠. 약간 뭐 그런 거는 좀 안 가는 게 좋지만 최소한 먹게 되면 약한 술에서 독한 술의 순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탁 센 거 마시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약간 뭔가 엔진을 가열하는 느낌인 걸까요? 시동을 거는 느낌. 네. 좋습니다. 시동 거는 느낌입니다. 네. 처음부터 세게 드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폭탄주 안 됩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시동 걸면서. 또 요즘에 뭐 이제는 45평 이상이 되면은 물론 금연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담배를 못 피시지만 네. 그래도 굳이 또 조그만 데 찾아가서 담배 피시면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음주와 흡연은 술자리 최악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흡연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된 니코틴은 위산 과다를 촉진시키고요. 네. 간 해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술 속의 알코올은 니코틴 흡수를 돕는. 네. 이런 서로 악영향을 준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술을 마시면서 흡연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술을 먹는 것과는 좀 별개일 수도 있겠는데, 음주 후에 혹은 음주 중에 구토로 술을 깨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난 안 취할 거야. 나는 숙취도 없을까, 이런 거 하면서, 실제 손가락을 직접 넣고 토를 하시는 맞아요. 저 분들도 대학 때 있고. 제 친구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예전에 정말 멍청하게 먹을 땐 그랬었거든요. 빨리 술을 깨고 싶어서 더 먹고 싶은데. 네, 아니 술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회가. 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구토와 함께 나오는 거는 알코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계속 먹었던 음식물이 나오는 거지. 결국에 알코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물만 계속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산만, 네. 위는 산이 있으니까 산만 식도로 역류시켜서 위뿐만 아니라 기관지까지 손상을 시킬 수 있어서 구토를 자주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도록
일부러 막 구토를 하는 행위 같은 건 하지 않도록. 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사라이님께서는 난 담배 끊었으니 포금은 하겠어요 하셨는데 한 병 포금입니다. 네, 한 병이 포금입니다. 그리고 취중 학생님께서는 고2 때였나? 술 먹고 학교 지각해서 복도에서 벌 서다가 쓰러졌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봐주셔가지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학생 때 술 안 먹어본 남자는 많이 없을걸요?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도. 특히 남학교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전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저도 정말 안 먹고 싶은데. 네. 저는 정말 처음 중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술이란 걸 먹어봤어요. 네. 친구 집에서 이렇게 맥주를 소주잔에 딱 4잔 마시고 토를 했어요. 처음 술을 먹었을 때. 엄청 조금 먹은 거잖아요. 네. 한 잔도 안 먹은 건데 네. 그거 처음 먹고 토를 했어요. 네, 근데 점점 늦었군요. 저는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본인의 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 같은데 네.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네,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선 선천적으로 효소가 없어서 빨개지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말은 음주는 몸에 안 맞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더 잘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 속설이고요. 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주 얼굴이 붉어지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고혈압 위험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어저께 나온 아닙니다. 지금 12월 5일이군요. 제가 지금 날짜 개념이 없어서 12월 2일 날 나온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충남대 병원에서 이런 걸 해봤는데 수치상만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음주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주로 인한 고혈압 위험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그 안면 홍조를 보이는 사람은 그 알코올 대사 물질인 요즘에 그 CF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세트알데히드를 유전적으로 잘 분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면서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저 주변에 꽤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얼굴이 빨개진다 해당되시면은 네.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를 마셔야지 위험한 거냐 2배라고 하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네.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면입니다. 1회에 소주 한 병이 아니라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면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네. 이제 고혈압 위험도가 더 높은? 네. 지금 여기 자제인해서 대통령 김용민 닉네임 대통령 김용민님께서는 네. 나 술 먹으면 빨개지는데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아니 우리 소녀님의 딸이 8개월 때 술병을 잡고 누워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앞날이 걱정되는 우리 딸이라고 하셨네요. 소녀님은 술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귀여운데요? 네, 귀여운데요? 네. 매력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들에게는 술은 조금 자제하는 걸로 하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송년회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떻게 간 건강 챙기는 방법 없나요? 거기도 참여도 하고, 간 건강도 지키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약간 좀 간 건강도 챙기면서 술을 먹는 방법이고, 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하나 더 있다면, 술자리 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떠한 연구나 기사들에서는 자정 전에 끝내라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네, 잠을 충분히 자면, 네. 숙취 대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 9시간에서 12시간을 자야 된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숙취가 해소된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잠이 깬 후에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당분과 수분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거나 수분을 많이 먹는다. 이러면은 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음주 후 휴직이 약 3일 정도를 꼭 지켜야지 간은 물론이고 건강에 좀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딱 음주 한 날은 한 네. 3일 정도는 쉬어달라. 간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기사 원문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보면요. 네.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간은 네. 시간당 약 8g 정도의 알코올을 분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8g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잔 소주 아닌가요? 한 잔이 지금 8g 정도예요. 걔가 1시간. 1시간에 지금 한 잔씩만 분해를 하는 건데. 네. 근데 뭐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50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g으로 한다면은 뭐 3일 정도 진짜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오. 네. 3일 정도? 50g이라고 한다면? 네, 50g이라고 한다면 약 네네. 7시간 정도가 네네네. 소요가 되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뭐, 그 정도 먹진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알코올 해독하기 시작하는 시작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일 정도는 쉬어야 네. 간이 해독도 하고 좀 자기가 쉴 수 있는 그 해독 능력을 좀 쉴 수 있는 이런 네. 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원상복귀 되는 거라고 하고 있어서요. 네. 좀 휴식의 탄력을 좀 지켜주셔야 간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에게도 쉴 시간을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연말은 한 3일씩 텀을 두고 잡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몰아서 잡지 말고. 네. 월요일에 잡았으면은 한복일쯤에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엉겅퀴 사랑님께서는 음복이 문제입니다. 중학생 아들 어른들이 주신 2잔의 음복에 주방에 와서 대자로 뻗었어요 하셨는데 중학생은 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네. 네. 아유 이거 어머니께서 아직은 어려서라고 좀 방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좀 그래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이고 검은별님께서는 전 오늘 술자리예요 하셨네요. 저도 오늘 술자리입니다. 아유. 근데 저는 3일 쉰 것 같은데요? 3일 있어요. 그럼 월요일에 드셨어요? 한 네. 일요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날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반주가 문제 아닌가요? 음복보다 반주. 밥 먹으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마시는 한 잔씩 먹다 보면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거. 지옥문의 시작. 네. 반주도 하세요? 네, 뭐 그렇게 근데 저는 항상 원칙이 저는 그게 있어요. 국물을 안 채우고 술을 먹으면 금방 취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밥을 충분히 먹은 다음에 네. 그리고 술 꼭 먹어요. 역시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네. 보란드시님께서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큼지막한 주전자에 네. 술 도가에서 막걸리 받아오는 길에 아이고 드셨구나. 네네. 그 맛이 그립대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대기업이 맡고 있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시트콤이라고 해야 되나요? 꽁트 같은 데서도 보면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술심부름 하다가 마시고 온다고 생각이 나네요. 지민빠님께서는 기준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2개 그룹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술 못 마시는 사람과 개인적 일탈행위가 무지하게 걱정되는 사람들. 저도 물론 위험군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한 올해 초에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언론사라서 언론사 이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주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약간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까 법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약간 좀 감형 아니면 뭐 정삼창작 뭐 이런 수준 뭐 우발적 범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너무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가 너무 심하다. 근데도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폭음을 넘어서서 폭주하고 있다. 이러면은 주변에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 지금 나에게 주폭으로 행사하는 거야. 사라져. 막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에피소드가 또 떠올랐어요. 이쯤 되면은 저희 에피소드 하나씩 나오잖아요. 네네. 저희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OT 때 신입생 환영회죠. 네. 그때 한 친구가 술을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남자애가. 제 동기였어요. 처음 먹어보면서 자기도 자기 주량을 모르니까 선배들이 주는 술을 그냥 마신 거죠. 네. 그러다가 여자 선배한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울분이 탁 튀어나왔나 봐요. 그 선배가 그렇게 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여기 탁 나와가지고 완전 그 친구는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돼버렸어요. 어쩜 여자 선배한테 저런 말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술이 깨고 나서
내가 너무 반성하더라고요. 몰랐다고. 자기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술자리에 잘 초대받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더라고요. 슬프네요.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네.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저도 똑같이 신입생 환영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자리를 잘 안 가는데 좀 친해지기 위해서 갔었어요. 네. 근데 뭐 약간 전 지방에서 나왔는데 약간 저의 이제 산자락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 근처에. 근데 그 산에 산장 같은 음식하는 막 이런데 가둬놓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가둬놓고 그러니까 너네 못 간다고 그래. 학교에서 그 산장에서 네. 그 봉고차를 보내주고요. 그걸 타고 산장에 올라가서 먹는데 나가려면 그 봉고차를 모두가 함께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때까지 먹었는데 되게 다들 잘 먹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남학생 한 명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먹고 있더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토를. 자기도 몰랐던 거죠. 네. 제가 취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몰랐고 거죠. 앉아서 토를 막 이렇게.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술 안 먹었어요. 아유, 이런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뭐 알코올성 간질환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지금 현황만 봐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만 지켜보면은 대한간학회에서 네. 음주로 인한 사망은 모든 사망 원인의 4%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간경변증,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추워서 그런가?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을 포함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은 네. 음주로 인한 사망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도 연간 10만 명당 10명, 9.6명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방간도 간질환입니다. 나는 지방간, 맨날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고 오면 이런 말을 해요. 뭐,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지방간, 뭐,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알코올성 간 질환의 초기이고요. 분명한 질환입니다. 네네. 지방간이 감염되고, 감염이 간경병증 되고, 그게 곧 암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의 모두를 포함하는 질환군이 알코올성 간 질환이고요. 뭐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간사님도 포함되나요? 네, 근데 저는 상습이라기보다는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네. 15에서 30%는 일생 동안 알코올성 간 건병증에 무조건 걸리는 건으로, 그러니까 지방간에 무조건 있는 거고요. 네. 알코올성 간 경변증 환자가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한 상태인 건데, 이 간 경변증 환자 중에 37.6%는 1년 이내에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네.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간 성매중. 네. 이거 아마 뇌 질환이랑 연관이 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혈변 등을 이렇게 방송용으로 변이란 말이 있었군요. 그렇네요. 혈변 등을 유발하는 상부 이장관 출혈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혈변을 봤다 할 때 이게 어쩌면 알코올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간 세포암 발병률은 이제 7에서 16%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네. 간 경병증이 진행돼 버리면은 이게 뭐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평균 생존 기간이 1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5년 생존율도 23%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사망 위험은 일반 인구 집단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알코올성 간 질환,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네요. 네, 알고 맞습니다. 봤더니. 그냥 우스갯말로 네. 우리 간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간, 이거 떨어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되면은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 세포 안에요. 술로 인해서 술로 인한 겁니다. 무조건. 네, 술로 인해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걸 말하고 있고요. 네네. 알코올성 간염은 폭음 7잔입니다. 네. 폭음으로 간 세포가 손상이 돼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또 식욕 감소,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나면은 간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간염이 계속 심해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화, 간이 굳는 그런 병이 좀 이렇게 발전이 하게 되고, 네네. 간 경화는 이게 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네. 간을 이식하는 거 말고는 전혀 낫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고, 네. 간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딱 좋을 만큼 마시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고, 모든 게 우리 간사님과 얘기하는 시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혜 뭐 이런 거 빼고. 네. 그거는 안 먹을 사람 안 먹고 먹을 사람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를 보면은 약간 좀 슬픈 게 저희 아버님 세대인 50대가 네. 가장 많습니다, 현재. 아이고. 네, 전체 환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이런 보험료 같은 게 지급이 되니까 이제 수치가 네. 확인이 되잖아요. 네네. 전체 환자가 이제 약 14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좀 집계가 됐어요. 2011년 통계입니다. 이렇게 통계가 됐는데 50대가 약 32%예요. 4만 7천 명 정도. 아이고. 32%가 50대였고요. 그 다음이 40대, 60대. 그러니까 네.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사회에서 근데 이게 곧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네네. 음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이 지금 네, 제2모 일보에서도 네. 아예 기사의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매일 소주 한 병 50대엔 음주 간 질환 각오해야. 네, 사실상 성인 남성이 매일 소주를 240에서 480ml를 먹게 되면요. 소주 한 3분의 2병부터 1병 반 정도인데요. 매일 네네. 이 정도 먹으면은 무조건 50대 정도 되면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를 즐기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네. 매일매일 그 정도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하다가 한잔 하는 건데 뭐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공주님께서는 전 중학생 때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2컵. 아니, 우리 왜 웃으세요? 이 닉네임의 의미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네. 아침부터 술이 먹고 싶었나 봐요. 2컵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제가 신이 내린 술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중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나의 음주 인생. 지금 다니는 헬스클럽에서도 술 끊고 2달 정도 몸을 만들어서 대회 한번 나가보라는데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만 운동도 엄청 해서 여자지만 몸이 참 좋습니다. 욕심은 나지만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달리겠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도 괜찮은데? 꾸준하게 운동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물론 네네. 쌓이긴 쌓이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지방간이 네, 약간씩 좀 된다 그래요. 물론 지방간 없애려면 무조건 금주밖에 없는데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를 관리를 해주면은 네. 그리고 아까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저위험군에 속하는 음주를 계속 한다면은 네. 그렇게 지방간이 약화되진 않습니다. 와, 닉네임이 이슬공주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웃으신 거죠? 네, 이슬공주님. 엉겅퀴사랑님께서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는 감염맨인데 술을 끊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조금씩이라도 매일 마셨었는데 지금은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매일 마시는 것도 위험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든 거 보면은 네. 아예 마시지 말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회 조직 문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술을 스스로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즐기고 확실하게 알고 끊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 확실히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아니라 막 2-3시 넘어가고 야 마셔라 부어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병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술 마시는 게 좋아도 남에게 피해가 간다면은 네, 남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타인에게는. 그렇죠? 맞습니다. 효리님께서는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한 잔의 술을 마시기 위해서다. 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운동을 했었어요. 그냥 웨이트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그 이유가 저녁에 술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되니까 이렇게 좀 체질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맨날 운동을 하고 저녁에 가서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멍청한 거죠, 사실. 어쨌든 술을
그렇게 마시려면 본인의 몸도 네.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슬공주님처럼 네,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조합원님이 네. 말씀을 사실 주셨는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약간 좀 참고 있었어요. 네. 술을 먹고 계속 필름이 끊긴다. 맞아요.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근데 알코올을 해독 기간, 그러니까 아까 휴직이 3일 정도를 지키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걸 포금을 한다면은 가장 처음에 오는 게 우리가 장난으로 그렇잖아요.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고. 근데 그게 어떤 그 의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름을 끊기는 거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고요. 네네네. 무섭네요. 네.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서 뇌가 아까 뇌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력 감퇴를 가지고 오고 뇌 기능을 결국에 퇴화시켜서 결국엔 치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저희 게스트분 정재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진짜 뇌세포가 엄청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 계속 필름이 끊긴다. 그러면 그까지 드시면 안 되는 신호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 거의 심각하거든요.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좀 정부가 쓸데없는 게임 중독 이런 걸 만들었지만 네. 알코올 중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 통계만 봐도 3년 새 거의 24%가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 뭐 2002년만 봐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32만 명. 32만 8천 명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약 33만 명. 우리나라에서. 많네요. 정말 많습니다. 50대가 역시 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정말 많은데 세계보건기구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기준이 이제 그쪽으로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률은 이제 성인의 6.62% 정도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 평균을 보면 3.6%밖에. 와, 2배네요. 네. 여기 1.8배니까 2배 정도? 와. 술을 엄청 많이 먹는 나라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정말 또 치명적인 게 보건당국이 약간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네. 알코올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 딱 6곳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이 또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를 인지도 모르시는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상담해주고, 알 수 있게 맞아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 게 약간 좀 그러니까 술에 아쉬워요. 너무 관대하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슬픕니다. 갑자기. 그러게요. 뭔가 좀 가이드라인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술 먹을 때 먹는 안주에 대해서 짧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안주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건강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술안주가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채소나 생과일 안주를 많이 먹으면 좋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요. 네네. 저희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쵸?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보다 차라리 육류를 먹을 거면 수육을 먹는 게 좋다. 수육 비싼데? 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슬픈데도. 근데 견과류나 치즈가 포함된 안주가 되려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땅콩이 지난번에 그 궁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다른 안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가정에서 즐기기 손쉬운 치즈 안주 같은 경우는 치즈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분, 뭐 비타민,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이게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인에서 치즈 이렇게 곁들여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유가 있나 봐요. 외국 사람들이 또 그런 편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숙취해소 음료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도 무조건 음주 1시간 전에 미리 먹어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는 일부분 숙취해소의 두통이나 속쓰림을 줄이는데 효과는 되긴 하지만 네. 그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1시간 전쯤 먹는 게 가장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네. 퀴즈 선정은 못했네요. 네. 아쉽게도. 어쨌든 오늘 술 이야기 재밌게 한번 해봤고요. 네. 박지호 간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사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